그날 들은 한마디가 제가 믿어온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임이라고 합니다. 올해 71예요. 전북 전주 구도심에서 조용히 살고 있죠. 아들 내외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가끔 얼굴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큰 욕심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싶을 만큼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의심하지 않았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을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려요. 그날 우체국에서 받았던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거실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게 참 좋았거든요. 이렇게 조용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미선이가 들어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선이는 항상 밝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왔어? 뭐 사왔어? 아, 별거 아니에요. 마트 갔다가 어머님 드실 거 좀 샀어요. 미선이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과일이며 반찬이며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미안했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싶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우체국 같이 가실래요? 미선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우체국? 무슨 일인데? 아, 요즘 우편물도 많고 해서요. 혼자 가시면 힘드실까 봐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미선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죠.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시작됐던 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미선이와 함께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집에서 우체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날씨가 좋아서 걷는 게 나쁘지 않았죠. 우체국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제 차례가 왔고요. 창구 앞에 서자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우편물 확인하러 왔어요. 그러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주소가 맞나요? 등기가 몇 번 반송돼서요? 이상한 게요 발송할 때? 주소가 한 번 수정된 기록이 잡혀요? 주소 변경 신청은 보통 수취인 쪽에서 들어오는데 혹시 어르신이 하신 건가요?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등기라니요? 저는 등기를 기다린 적이 없었거든요. 등기요? 무슨 등기인데요? 직원이 뭔가를 꺼내더니 봉투를 내밀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등기 봉투였죠. 그런데 주소가 이상했어요. 미선이가 옆에서 봉투를 보더니 말했어요. 등기요? 미선이는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어머님, 이런 거 기다리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는 모르는데. 미선이가 봉투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죠. 주소가 예전 주소네요. 요즘 이런 거 많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집에 가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미선이는 뭔가 아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때 우체국 직원이 물었어요. 접수 번호 확인하시겠어요?
미선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저는 얼른 말했죠. 네, 적어주세요. 직원이 작은 영수증을 건네줬고 저는 그걸 지갑 깊숙이 넣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작은 종이를 꼭 지켜야 할 것 같았거든요. 미선이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고요. 봉투를 손에 들고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네. 글씨도 작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제가 옆에서 같이 볼게요. 괜히 여기서 보시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미선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우체국에서 이렇게 서서 보는 것보다 집에 가서 편하게 앉아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이름으로 온 거니까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미선이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우체국을 나왔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이는 계속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마트에서 뭘 샀는지, 요즘 날씨가 좋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대답하면서도 손에 든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지만 찝찝한 느낌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서 거실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봉투를 뜯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미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손 아프시잖아요. 제가 뜯어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제 대답을 기다릴 틈도 없이 봉투를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맙다고 말했죠.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미선이가 서류를 꺼내서 쭉 훑어보더니 말했죠. 어머님, 이거 은행에서 온 거네요. 근데 주소가 이상하게 바뀐 기록이 있다던데요. 그래서 반송된 것 같아요. 은행? 무슨 은행인데?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최근에 은행 거래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행 거래라고 해봐야 연금 받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한 게 없었거든요. 아니, 없는데. 미선이는 서류를 다시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 은행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정상적인 절차로 온 느낌이 아니에요. 지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미선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뭔가 계속 찝찝했어요.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서류가 왜 제 이름으로 왔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선이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어요. 제가 보려고 손을 뻗자 미선이가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님 눈 아프실까 봐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서류를 접어서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그래, 고마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고 의심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죠. 미선이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자꾸 아까 그 봉투가 생각났죠. 은행에서 왜 제 이름으로 서류를 보냈을까? 제가 뭘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죠. 꿈속에서도 그 봉투가 자꾸 보였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어요.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다가 관리소 앞에서 김진호 씨를 만났어요.
김진호 씨는 예전에 관리소장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저보다 5살 어린데 참 의젓하고 믿음직한 분이에요. 정임 씨. 아침 일찍 산책 나오셨네요. 네, 진호 씨. 요즘 날씨가 좋아서요. 김진호 씨와 인사를 나누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제 일이 생각났죠. 진호 씨, 혹시 은행에서 등기 같은 거 보낼 때 주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진호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 봉투 이야기, 주소가 잘못된 이야기를요. 김진호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은행에서 보내는 등기는 보통 중요한 거거든요. 대출이나 계좌 개설 같은 거요. 정임 씨, 최근에 그런 거 하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저는 연금 받는 것 말고는 은행 일이 없는데요. 김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거 많다던데요. 그런 거요? 무슨 일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되물었어요. 요즘 뉴스 보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뭐 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김진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내 이름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고 김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명예 도용 같은 거요. 저도 관리소장 할 때 몇 번 봤거든요. 은행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임 씨 이름으로 뭐가 진행됐는지요. 명예 도용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제 이름으로 누가 뭘 했다는 건가요? 김진호 씨의 말에 저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야겠네요. 고마워요, 진호 씨. 천만에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진호 씨와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은행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 은행인지도 모르겠고 뭘 확인해야 할지도 몰랐죠. 집에 도착해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봤어요. 미선이가 정리해둔 서류였죠.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봤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그래도 은행 이름은 보였죠. 사랑은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은행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상담원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랑은행입니다. 아, 저기요. 제가 등기를 받았는데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정임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원이 뭔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잠시 후에 상담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확인해보니까 최근에 대출 신청이 있으셨네요. 대출이요? 저는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대출이라니요? 저는 대출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기록상으로는 지난달에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고객님 명의로요? 상담원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갔다고요? 도대체 누가 왜?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대출 신청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그러시면 혹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셨나요? 문자 인증 같은 거요? 문자 인증이요? 아니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고객님, 그러시면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 도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예도용. 김진호 씨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누가 제 이름을 도용했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대출 신청이라니 도대체 누가 제 이름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때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가 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서 문자를 확인했죠.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인 인증이요? 저는 인증 같은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손이 떨렸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켜서 문자를 확인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었죠.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뭘 눌렀나? 혹시 아까 실수로 뭐라도 눌렀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다시 은행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미선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미선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손에는 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요. 왔어? 저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속은 불안했죠. 은행 이야기를 미선이에게 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확인해 봐야 할까? 어머님,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제가 국 끓여 드릴게요. 미선이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미선이를 바라봤죠.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고맙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은행 문자가 생각났죠.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그 문자요. 저는 인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료됐다는 걸까요?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불안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가져가는 꿈이었죠.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저 제 이름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은행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걸 캡처해서 저장했죠. 뭔가 모르게 이게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등기가 반송된 게 누군가의 계획을 조금 늦춰졌다는 것도요. 그 덕분에 제가 숨을 돌릴 시간이 생겼다는 것도요. 제 이름이 제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은행 문자, 우체국 등기,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혼자서요. 미선이에게 말하지 않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혼자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미선이가 오기 전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은행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제 이름으로 뭔가 진행된 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착오일까?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사람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창구 직원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요,
제 명의로 대출이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정임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뒷자리를 말했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보면서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르신, 지난달에 대출 신청이 들어왔네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3천만 원이요? 네, 그런데 아직 승인은 안 된 상태예요. 등기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본인 확인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이세요? 그 말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만약 등기가 반송되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일이 진행됐을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화가 났죠. 누가 감히 제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대출 신청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시면 명예 도용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신분증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저는 신분증을 꺼내서 건넸어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본인 맞으시네요? 그럼 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직접 중단 신청하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은행을 나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누가 제 이름으로 3천만 원이나 되는 대출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제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느리예요. 미선이는 제 인감도 알고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통장도 관리해 줬었거든요. 설마.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우체국에서 봉투를 받았을 때 미선이의 태도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제 일을 대신했던 거, 서류를 자기 가방에 넣었던 거.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선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선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물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그냥 산책 좀 했어. 아, 그러셨구나. 날씨 좋은데 산책 다녀오시길 잘하셨어요. 미선이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뭔가를 꺼내면서 말했죠. 어머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 문자 많이 오시죠?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문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문자? 무슨 문자? 아, 요즘 보이스피싱 문자도 많고 우편물도 잘못 온다잖아요. 혹시 문자나 우편물 오면 어머님이 혼자 처리하지 말고 무조건 저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요즘은 실수 한 번이면 큰일 나요. 미선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깨름칙했어요. 응, 알았어. 미선이는 잠깐 있다가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말했죠. 어머님, 민원 서류나 주소 관련된 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헷갈리실까 봐요. 주민센터 가시기 불편하실 테니까요. 민원 서류라고요? 저는 필요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김진호 씨를 만났어요. 산책 중에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진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김진호 씨에게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3천만 원 대출 신청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의 이상한 태도까지요. 김진호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죠. 정임 씨, 이거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혹시 며느리분이 어르신 인감이나 통장을 가지고 계세요? 응, 미선이가 관리해줬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맡겼죠. 그럼 혹시 며느리분이 어르신 명의로 뭔가 하신 건 아닐까요? 김진호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미선이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미선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정임 씨,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요. 증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김진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거요? 네, 통장 내역이라든지 인감 사용 내역 같은 거요. 확인해 보시면 뭔가 나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인해 봐야 해요. 미선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진호 씨,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은행 가셔서 통장 거래 내역 전부 뽑아보세요. 그리고 인감 증명서 발급 내역도 확인하시고요. 구청 가시면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진호 씨. 천만에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진호 씨와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구청에 갔어요. 구청 민원실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죠. 주변에서는 프린터 소리가 계속 났고 사람들이 서류 들고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프린트를 뽑아줬죠. 그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어르신 최근 석 달 동안 5번 발급되셨네요. 5번이요? 저는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요. 5번이요? 언제요? 직원이 종이를 보여줬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죠. 지난달에 2번, 그 전달에 3번. 모두 제가 모르는 날짜였어요. 이거 누가 발급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대리인 이름이 적혀 있네요. 한미선이라고요? 한미선. 제 며느리였어요. 순간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구청 민원실의 프린터 소리도 사람들 말소리도 다 사라지고 종이 위에 한미선 3글자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미선이가 제 인감증명서를 5번이나 떼어갔다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몇 번을 봐도 똑같았어요. 대리인 한미선. 5번이요. 왜 하필 5번씩이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미선이에게 뭘 맡겼는지. 통장도, 도장도, 주민등록증도. 어머님,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그게 고맙기만 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이거 복사해도 돼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서 물었어요. 네, 복사해 드릴게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지퍼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죠. 그리고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더 확인해야 했거든요. 은행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최근 6개월치를요. 직원이 내역서를 건네줬는데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출금 내역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모르는 출금들이요. 저는 종이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어요.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었죠. 하나, 둘, 셋. 11. 20개가 넘었어요. 제가 모르는 출금이요.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이거 어르신께서 출금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럼 혹시 통장을 다른 분이 관리하셨나요? 네, 며느리가 관리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보시면 전부 어르신 도장으로 출금됐네요. 제 도장으로요? 저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손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세한 건 가족분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이요.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은행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인감 발급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이 들려 있었죠. 증거였어요. 미선이가 제 돈을 빼간 증거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봤죠.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화가 났어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죠. 며느리를 믿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선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드세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지금 당장 따져 물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증거는 있지만 더 확실히 해야 했어요. 저녁 무렵 미선이가 왔어요. 손에는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았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냥 집에 있었어. 아, 그러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해왔어요. 같이 드세요. 미선이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상을 차렸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미선이를 지켜봤죠. 평소와 똑같았어요. 밝게 웃고 친절하고 살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미선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몸이 안 좋으시면 말씀하세요. 병원 가셔야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나 건강해. 그래도 정기 검진은 받으셔야죠.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미선이는 계속 걱정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어머님, 혹시 요즘 서류 같은 거 받으신 거 없으세요? 은행에서 온다든지. 또 은행 이야기예요. 미선이는 왜 자꾸 은행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없어, 왜? 아, 그냥요? 요즘 이상한 우편물도 많이 온다고 해서요. 미선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밥을 다 먹고 미선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가려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돌아서서 말했죠.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에 서류 좀 써야 할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무슨 서류인데? 아, 그냥 보험 서류요. 어머님 명의로 된 거 정리하는 거예요. 보험 서류라고요? 저는 보험 같은 거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보험 없는데?
아, 예전에 가입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확인만 하시면 돼요. 도장만 딱 한 번 찍으시면 되니까요. 미선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도장은 제가 챙겨놨으니까 화요일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꼭 어머님이 직접 가셔야 한다더라고요. 화요일이요. 며칠 안 남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았어. 좋아요. 그럼 화요일 아침에 올게요. 간단한 서명만 하시면 되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미선이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런데 문을 닫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장, 서명, 확인만, 간단한 거. 이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또 뭔가 제 이름으로 하려는 거라는 걸. 미선이가 간 후 저는 김진호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진호 씨, 저예요. 확인했어요. 정말 미선이가 제 돈을 빼갔더라고요. 정임 씨 괜찮으세요? 김진호 씨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진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인감 발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은행 문자. 모두 증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며느리를 믿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제 이름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화요일 아침이 왔어요. 미선이가 오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그리고 증거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인감 발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은행 문자 캡처 모두 가방 안에 넣었죠. 김진호 씨와 어제 통화했을 때 그분이 말했어요. 정임 씨, 오늘 며느리분이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일단 따라가세요. 그런데 서류에는 절대 도장 찍지 마시고요. 제가 경찰에 미리 연락해놨으니까 필요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아침 9시쯤 미선이가 왔어요. 어머님 준비하셨어요? 가시죠. 미선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죠. 어디 가는 건데? 아, 보험회사요. 가까워요. 금방 다녀올 거예요. 미선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차로 안내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미선이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미선이가 휴대폰을 보더니 빠르게 문자를 보냈죠. 제가 힐끗 보니까 백 과장님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누가 문자 보냈어? 제가 물었어요. 아, 상담센터에서요. 준비됐다고. 미선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차 안에서 미선이는 계속 말을 했죠. 날씨가 좋다는 둥, 오늘 빨리 끝날 거라는 둥. 하지만 저는 대답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차는 20분쯤 달려서 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간판을 보니 금융상담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험회사가 아니었죠. 여기가 보험회사야? 제가 물었어요. 아, 여기서 보험 업무도 같이 봐요. 들어가시죠. 미선이는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사무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었고 책상 앞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미선 씨죠? 남자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리고 이쪽이 제 어머님이세요. 아, 어르신. 앉으세요. 남자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좋지 않았어요. 뭔가 상냥한 척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르신, 오늘 간단한 서류 작성만 하시면 돼요. 확인만 하시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남자가 서류 몇 장을 꺼내서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서류를 봤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보험 정리 서류예요. 어르신 명의로 된 거 정리하는 거고요.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선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님,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 정리가 아니라 대출 신청서처럼 보였거든요. 이거 대출 아니에요? 제가 물었어요. 순간 미선이와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보험 정리예요. 미선이가 서둘러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안 찍어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안 돼요. 나는 이거 안 찍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미선이를 봤죠. 한미선 씨,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약속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설득해 볼게요. 미선이가 남자에게 말하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미선이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서서 미선이가 말했죠.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미선아, 이거 대출 맞지?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미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내가 내 인감증명서 5번이나 떼어간 것도 오해야?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오해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인감 발급 내역이었죠. 미선이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봐. 대리인 한미선. 5번이나 떼어갔잖아. 왜 그랬어? 미선이는 서류를 보더니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통장 거래 내역도 꺼냈어요. 내가 내 도장으로 돈을 빼간 거 다 여기 있어. 20번도 넘게. 도대체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목이 메었거든요. 미선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희가 빚이 있었어요. 도윤이 사업이 잘 안 돼서요.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았어요. 미선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용한 거야? 내가 모르게. 어머님이 알면 안 도와주실 것 같아서요. 당연히 안 도와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왜 도와줘? 저는 소리를 높였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미선아, 너는 나를 뭘로 본 거야? 돈이야? 그냥 이용할 대상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진호 씨에게 연락하기로 했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미선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쳤죠. 경찰 불러. 이제는 법으로 해결해야겠어. 어머님, 제발요. 경찰은 안 돼요. 제발. 미선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전화를 걸었어요. 김진호 씨가 받았어요. 정임 씨 괜찮으세요? 진호 씨, 지금 금융상담센터 앞이에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소를 말했어요. 김진호 씨가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미선이를 봤어요. 미선이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선아,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한 일은 범죄야. 명예도용이고 횡령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확실히 해야 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백현수라는 남자가 나왔죠. 한미선 씨, 이러면 곤란한데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남자가 미선이를 보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죠. 어르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확인용 서류예요. 어르신한테 전혀 손해 없어요. 확인용이면 왜 제 이름으로 대출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따졌어요. 대출이 아니라 보험 정리라니까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안 찍어요. 경찰 오면 경찰한테 설명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에 든 도장을 꽉 쥐었죠.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어요. 남자가 미선이를 보며 눈짓을 했어요. 미선이가 다시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왔죠. 어머님, 경찰 부르시면 도윤이 인생 끝나요. 도윤이 생각 안 하세요? 아들인데. 미선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가슴이 찔렸어요. 아들이라는 말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이 인생은 도윤이가 책임져야지. 내가 내 이름 쓴 건 변명이 안 돼. 어머님,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저는 복도 벽에 기대서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야 했어요. 남자가 미선이에게 작은 소리로 뭐라고 말했어요. 미선이가 고개를 저었죠. 둘이 뭔가 이야기하는 게 보였는데 저는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3분, 5분, 8분. 손목시계를 보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복도 끝에서 경찰관 2명이 나타났어요. 10분쯤 후에 경찰이 왔어요. 2명의 경찰관이었죠.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인감증명서를 떼고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고요. 그리고 오늘도 대출 받으려고 저를 데려왔다고요. 그러자 미선이가 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경찰관님. 오해예요. 어머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동의하셨다면 왜 어머님 등기가 어머님 집이 아니라 이쪽 주소로 가게 돼 있죠? 경찰관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동의하신 거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우체국 영수증을 꺼냈죠. 이거 보세요. 우체국 접수번호예요. 이 번호로 조회하면 처음 적힌 주소가 나와요. 그런데 그 최초 주소가 제 집이 아니라 조회하면 최초 발송지가 여기 금융상담센터 주소로 나옵니다. 제가 동의했다면 왜 제 등기가 제 집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게 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우편을 제가 못 받게 막고 여기서 제 도장 찍게 만들려던 거예요. 경찰관이 영수증을 받아서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본인 인증 문자 캡처를 보여줬어요. 저는 이 인증한 적 없어요.
근데 본인 인증 완료라고 왔어요. 제가 동의했으면 이럴 리가 없죠. 미선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죠.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실 안에 계신 분도 같이 조사해야겠네요. 경찰관들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미선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요. 저는 복도에 서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증거를 모두 제출했죠. 인감 발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은행 문자, 우체국 접수번호 영수증까지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 정도면 명예 도용과 횡령으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분과 공범으로 보이는 남성도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아들 도윤이가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눈이 퀭하고 수척해 보였죠. 엄마, 도윤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차를 한 잔 내밀었죠. 앉아. 도윤이가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죄송해요. 너도 알고 있었니?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엄마 이름을 이용한 거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거든요. 미선이가 서류를 내밀며 도장만 찍으세요라고 했던 그 순간이요. 그 옆에 도윤이도 있었을 거예요. 알면서도 막지 않았겠죠. 도윤아, 그날 미선이가 나한테 서류 들이밀 때 너도 알고 있었지? 도윤이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네, 알았어요. 근데 저도 빚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엄마 이름은 팔 수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죠. 도윤아, 나는 내가 힘들면 도와주고 싶었어.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몰래 하면 안 돼. 알아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도윤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에서 조사받을 거야. 너도. 네, 알아요. 감수할게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2달쯤 지나서 재판이 있었어요. 미선이와 남자 백현수라는 사람이었죠. 금융상담사를 사칭한 공범이었어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한미선 명예도용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판사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기까지의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피고인 백현수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후련하면서도 슬펐거든요. 도윤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수사에 협조했고 직접적인 가담은 적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도윤이가 얼마나 괴로워할지를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죠.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이름이 제 것이라는 걸,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며칠 후 김진호 씨가 찾아왔어요. 정임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힘드셨을 텐데. 김진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호 씨, 정말 고마워요. 진호 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저는 김진호 씨에게 차를 내밀었어요.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냥 조용히 살려고. 예전처럼. 좋은 생각이에요. 정임 씨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김진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오늘 나는 내 이름을 지켰다. 쉽지 않았다. 가족을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의 힘을 빌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내 이름은 내 것이고 내 삶도 내 것이라는 걸.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일기를 닫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죠.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죠. 저는 여전히 전주 구도심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김진호 씨와 산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도윤이는 가끔 연락이 와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죠. 저는 그냥 듣기만 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언젠가는 그때가 오겠죠. 어느 날 우체국에 혼자 갔어요. 우편물을 확인하러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아요. 창구 직원 박서연 씨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등기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죠. 그날 반송된 등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도장을 찍었을지도 몰라요. 그 등기 하나가 제 이름을 지킬 시간을 벌어줬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만약 그걸 못 받았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제 이름을 지켰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제 이름은 제가 지킵니다. 제 삶도 제가 살아갑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